그래서 거부 반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각막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 봉합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허옇게 변해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조직에. 이 본인이 눈 각막과 그리고 새로운 각막에 본인이 눈이 이 물질이 발생했다.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네. 공격하자. 공격을 해버리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을 손상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난시도 발생하지만은 각막 이식 거부 반응 오면은 첫째 눈이 아파요. 그리고 세균 감염 안압이 올라가요. 출혈, 부종, 시력자 여러 가지 생기는데 각막 이식 수술 후 3주 이후에 발생합니다. 각막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각막 이식 수술을 각막 전문을 하면서 각막 이식 거부 반응이 올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날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안과 의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거부 반응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약을 쓰더라도 그때는 또 집중적으로 항면역 체계를 쓴다든지 하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 환자의 눈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을 각막 이식 수술은 예방하고 방어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최근에는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거부 반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식 거부 반응, 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의 몸에서 이식에 대한 거부 이상 물체가 들어왔으니까 면역 체계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증상은 각막이 보옇게 변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의 몸이 면역 체계를 잠시 줄이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죠. 그럼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본인의 몸이 면역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감염, 2차적인 감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중요시해도 되는데 각막 이식은 거부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각막은 눈에는 각막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으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지만은 또 올 수 있으니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직 적합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안 해도 됩니다. 왜? 각막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 신장 이식, 심장 이식할 때 필요한 그런 조직 적합성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아 각막을 소아는 눈이 작잖아요. 각막이 성인에게 이식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소아의 각막이 작지만은 조금 더 크게 잘라내서 성인한테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각막 전층을 이식하지 않고 부분층의 각막 이식을 또 증가하면서 또 내포세피도 또 이식을 하니까 내피세포 그런 각막을 활용하는 부분이 증가되어서 각막을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수입하는 각막이 많아져서요. 우리나라에서 각막 기증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백내장 수술 했는데 나이가 70인데 백내장 수술했는데 각막 기증이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백내장 수술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면서 각막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각막을 깨끗하게 수술되어 있으니까 백내장에 내피세포 손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도 각막 기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항반 내피세포 검사를 전부 다 하면서 조직 적합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백내장 수술하고 난 환자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내가 눈을 기증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사인이 불명한 경우, 그러면은 종양이 암이 있다든지 모르잖아요. 또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그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문제가 있거나 감염성, 또 간염, 에이저, 눈에 암이 있는 경우가 됩니다. 눈에 각막 내피세포가 중요한데 내피세포가 또 숫자를 검사를 너무 적으면은 수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피세포가 줄어들면 다시 각막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수여자, 눈 전체 또 정밀 검사를 해서 받는 것이 타당한가, 그는 여러 가지 상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일단은 각막 혼탁이 있으면은 안은행에 신청을 해서 눈 검사를 하고 기증자의 눈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됩니다. 수술 주의사항은 마취는 국소마취나 전신마취에 가능하죠. 공여자 각막의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기증을 했는데 그 눈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이식할 동안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시 보관을 하면서 좀 보관이 오래 갈 때는 각막만 떼어서 보존하게 넣어서 잘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이식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신부 표층 각막만 이식할 수도 있고, 의사의 수술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막 전체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수술을 하면은 난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난시가 더 많이 발생해요. 각막 이식 수술하면은. 그 수술 건수도 2022년도에 많이 증가를 하였어요. 2000년도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는 1년에 200명인데 수술이 왜 증가했을까요? 국내 각막은 272명이 기증을 했는데 수입 각막이 823명으로 늘어났어요.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또 각막 이식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또 그런 기증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었죠. 483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증가 이유는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각막 이식을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받고 싶은데 각막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각막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저렴해져서 수입 각막은 환자가 원하면 며칠 이내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각막이 빨간색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막 이식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파란색 국내 거는 차이가 없는데 수입 각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각막 이식 수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095명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죠? 수입 각막은 800명이죠. 수입 각막이 물론 뭐 질이 떨어지거나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보존에게 다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국내 각막이, 한국의 각막이 가장 빨리 수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막 이식이 많아지도록 기증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국내 각막 이식 수요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1,9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최소 10배 이상을 사실은 받아야 될 사람 2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10년 동안 각막 이식이 수명이 보통 10년인데 대부분 20년 이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기증의 나이는 나이 관계없이 다 기증할 수 있죠. 5세 이상부터는. 80세 이상은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증을 잘 받지 않죠. 이렇게 기증자, 그리고 이렇게 각막을 기증하신 분들, 또 연구하는 의사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도너, 기증자, 그죠? 그 수술 후 시력 회복은 성공률은 80 내지 90%다. 내피만 이식하는 것은 2, 3일 후에 시력 회복이 빨라지는 것이죠. 일주일 뒤에 시력이 80 내지 90% 회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회복이죠. 전청 각막 이식도 많이 회복이 빠른데요. 상비월 후부터 이렇게 수술한 봉합살을 24개의 봉합살을 하나씩 빼면서 또 볼을 난시를 조절해주고 있죠. 그 전체 회복 기간은 전청 이식은 1년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해가면서 눈 상태를 봐가면서 수술한 봉합살 실밥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각막 이식 수술이 현재 발전은 줄기세포가 연구되고 인공 각막도 연구되고 있던 거예요. 분리 배양한 각막 내피세포층을 눈 안에 주입해서 장착하는 단계들, 실용화 단계를 또 되고 있는데요.
각막 이식 수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안구 이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안구 이식은 각막 이식이 아니고 눈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각막 이식 후 주의사항은 뭐죠? 눈을 손으로 비비지 않는다. 눈을 막 세게 비비면 이명박 대통령이시네요. 눈을 많이 비비는 색깔이 있는 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눈을 손으로 비비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훌륭하신데 금주, 금년, 안약 사용을 철저해라. 심한 운동은 한 달간 주의해라. 수술 부위 외상을 주의해라. 각목 거부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하러 갑니다. 그 증상은 충혈, 통증, 그죠? 또 각막 이식을 3중 수술이 있어요. 각막 이식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 수중체를 수술합니다. 각막을 떼어내고 백내장 수술을 떼어내서 인공 수중체를 넣고 각막을 다시 봉합해 주는 수술,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각막 이식 3중 수술. 제가 8년 전에 이 수술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떼내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3중 수술을. 각막 이식 수술, 백내장 수술 동시에 하고 시력이 회복되는 걸 봤을 때 놀라운 느낌이 들죠. 각막 이식. 그 각막 이식과 백내장을 동시에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따로. 이렇게 각막 봉합 수술이 이렇게 24방울을 집습니다. 1cm 지름에. 그래서 수술하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면 하나씩 떼어내고 전체 봉합살을 1년 뒤에 다 제거를 하면 수술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 눈이 이제 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24방울 짓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협의경으로 보고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하나씩. 그러면 실을 봉합을 하는 매듭은 각막 실질 안에 각막 안에 넣기 때문에 눈 깜빡이더라도 전혀 느낌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한 방울씩. 이거는 하나씩 짓는 거. 전체를 연결해서 짓는 방법.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각막이 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김수환 추기님께서 내 눈을 기증하라. 기증을 하는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 하더라도 국내에 아직 수입 각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님 때 또 잠시 기증자가 늘었는데 지금도 많은 수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훈 씨가 얼마 전에 기증한다고 했어요. 4호 눈 기증. 이렇게 미국에서의 단체에서도 이게 기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기자 0명.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증을 많이 해서 수술하면 좋겠습니다. 각막 이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혈액형 일치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조직형 검사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눈 상태만 검사하면 되지 혈액 검사는 필요가 없죠.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수술비, 입원비, 각막 획득 비용 포함해서 수익 각막을 사용할 때는 약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막 수입 각막 비용이 350만 원이에요. 수술비는 한 150만 원 정도. 국내 각막 할 때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각막 이식을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망막색소 상피병성증에서도 안구 이식 가능할까? 그죠? 안구 이식, 각막 이식 아니고 안구 이식은 안 됩니다. 그죠? 각막 이식과 안구 이식을 혼동하고 있는데 안구 전체를 이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이식되고 있는 안구 조직은 각막, 결막, 콩막만 해당되고 각막만을 떼어내서 하는 각막 이식하고 안구 이식은 혼동하고 하면 안 되죠. 다릅니다. 원추 각막 진단 시에 치료는 그렇죠. 각막 이식밖에 없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안경이나 하드렌즈로서 교정이 가능한데 각막 돌출이 원추 각막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면은 물론 처음에 각막링 삽입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각막 이식 수술에서 각막을 교체해 줘야 되죠. 결과는 원추 각막에서 각막 이식 수술하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흑인인데 백인의 각막 이식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흑인, 백인, 한인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애국에서 각막을 많이 수입해 오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또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또 흑인 각막도 오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각막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다. 두 번째, 조직 적합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죠? 물론 수술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무혈관, 각막은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각막을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각막 이식술, 눈 전체가 이렇게 혈관이 자라 있어서 아무리 혈관을 잘라내더라도 레이저를 하더라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각막 이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 전체가 이렇게 조직이 손상이 와버리고 눈에 유착이 되어 있으면 도저히 각막을 이식해서는 안 될 경우에서는 인공각막을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막이 있으면서 인공으로 된 이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조직을 육합시키는 또 특수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 수술을 전에 한번 했는데 이 수술하고 난 뒤에 시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0.1 정도 시력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몇 년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또 봤는데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또 약을 쓴다, 스테로이드 쓰기도 했는데 인공각막 이식술이 최근에는 이런 폴리머 제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인공각막 이식은 도저히 각막 이식을 해서 거부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직 유착이 심한 사람들한테 혈관이 많이 자라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인공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 안과계는 발전이 되어 있어요. 안구 이식 최근에 이루어졌죠. 이 사람이 눈 전체를 이식을 한 거예요. 눈알 전체를 아이볼 그리고 신경과 연결시키고 하는데 눈도 잘 뜨지는 못하지만 눈에 혈관이 살아있으면서 눈 전체의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아직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근의 단계는 각막 이식을 넘어서 안구 이식의 단계. 그리고 안구 이식의 중요한 문제는 신경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눈의 신경. 이렇게 이를 잘라서 이 눈 물론 이게 또 근육이 또 있어요. 근육도 다 연결시키고 혈관도 연결시키고 다 하는데 이만큼을 잘라서 다른 사람 눈을 이렇게 다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안구 이식입니다. 안구 이식. 이분은 2024년도에 수술해서 아직 눈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능은 시신경 이 부분이 잘 접합이 어떻게 되는가. 시신경에 따라서 시력이 넣을 수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자체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눈 자체가. 물론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면은 안구 이식도 성공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정신천량 안구 900량 각막 이식의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안과 교수로 있을 때 안은행을 만들면서 각막 기증을 제와 저희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기증을 했거든요. 그때 부산 의대 교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안구 기증을 의사들이 다 했어요. 그때 의사들, 교수들이 학생들, 의대 학생들이 기증을 한 것이 뉴스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기증 운동이 번져졌죠. 그때 제가 거의 매일 각막 이식 수술, 눈 적출을 해서 수술했는데 밤에 새벽에 수술하고 낮에는 일반적인 환자도 수술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환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지금은 수술 받을 사람은 많은데 수술 각막을 기증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우리가
수술하고 난 뒤에 성공률이 의사들의 수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수술 후 항면역 체계 약을 도입하면서 또 거부 반응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인공 각막이 발달되면서 또 최근에는 안구 이식, 눈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까지 안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눈의 각막에 혼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 부분을 본인의 눈을 빼서 이만큼만 떼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은 눈이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할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40년 안과 의사 정관 감사합니다.